바다는 나를 위해 잔잔해 주지 않는다. 기세원. 바다는 나를 위해 잔잔해 주지 않았다. 유년 시절 종이배를 접으며 꿈꾸던 섬을 찾아 떠났던 작은 배는 파도 속에 별똥별이 되어 산 등성이도 꼬리를 감추었다. 사라진 별똥별이 문득문득 그리웠다. 세월에 밟히고 밟혀 움푹 패인 심장으로 하루를 연명할 때도 농부의 눈물을 먹고 사는 양파가 매운 눈물 속에 단맛을 새겨 넣듯 이 정도면 됐다고 고생 끝에 낙이 있을 거라고 이마에 늘어난 주름살은 더 늦기 전에 어서 떠날 것을 재촉했다. 시작이 없으면 좌절도 없을 것이다. 내가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이었던가? 바다의 풍랑은 잊기 마련인 것을, 몇 번의 거센 비바람과 함께 마주칠 공포의 하늘, 너울진 파도가 비명을 삼키던 밤바다도 닥치면 헤쳐나갈 길이 있다. 뻘밭에서 녹슬어가는 닻을 힘차게 올리며 별이 출렁거리는 바다에 배를 띄운다. 그곳까지 가기엔 너무 멀리 와 버렸지만 그렇다고 가지 못할 까닭도 없으므로 언어의 마술사처럼 깊고 아름다운 표현이 많았습니다. 농부의 눈물을 먹고 사는 양파가 매운 눈물 속에 단맛을 새겨 넣듯 너울진 파도가 비명을 삼키던 밤바다도 닥치면 헤쳐나갈 길이 있다. 한국 서정시의 거목 중에는 국화협회서의 미당 서정주 시인과 그 먼 나라를 아십니까? 의 목가 시인 신석정 시인이 있습니다. 이들이 자라고 태어난 전북 부안의 변산반도에서 이들의 시적 계보를 이어가며 주목받고 있는 한국 문인협회 기세원 시인님의 바다는 나를 위해 잔잔해 주지 않는다를 21번째로 낭송해 드렸습니다. 한국 최고의 시로 꼽히는 국화협회서의 서정주 시인은 1915년 전북 고창에서 태어나 바로 길 건너 전북 부안의 줄포면 인천 김성수 선생의 생가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다니면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일제시대 한국의 문화예술인 중에서 끝까지 창씨개명을 유일하게 거부했던 신석정 시인은 1907년 부안에서 태어나 한국예술인상, 한국문학상을 수상하였었고 전원풍의 서정시를 많이 쓴 목가 시인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최근에 발견된 자료에 의하면 신석정 시인은 생애 말미에 다수의 일제시대 민족의 저항시를 썼던 것으로 한 대학 연구진에 의해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이 고장에서 두 시인의 명맥을 잇고자 심혈을 기울이는 시인이 바로 기세원 시인님입니다. 2017년에 발간된 첫 시집 바다는 나를 위해 잔잔해 주지 않는다와 2021년 발간된 2집 바람이 불면 달팽이는 깨어난다. 이 두 권의 시집에는 합쳐서 160여 편의 아름다운 시가 실려 있었습니다. 두 권 모두
전자책 이북으로 등록되어 있고 2집은 교보문고 시점 리스트에도 올라와 있네요. SNS 상에서도 활발한 소통을 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의 또 다른 시 독도 그 유려운 밤에라는 시가 있습니다. 어젯밤 너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네. 가엾은 어미 뒤를 쫄랑거리며 따라오다 뒤처진 너를 하이에나는 자꾸 물어뜯으려 배회하였네. 이제야 내 마음을 알았네. 동천 맨 앞에서 날마다 첫 해를 맞으며 영광의 빛을 전하기 위해 거친 풍파와 이롭게 싸워왔었구나. 이제야 내 모습이 보이네. 핥히고 간 팔뚝 상처 아물기도 전에 어두운 밤이면 으르렁대는 하이에나 울부짖는 소리 세월이 하 수상해. 거센 풍파 깜깜한 밤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절박한 내가 이제야 보이네. 제가 이 시를 고른 이유는 중학교 때 배운 유치원 시인의 울릉도란 시와 견줄만한 시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울릉도시의 일부분입니다. 금수로 굽이쳐 내리던 장백의 맷불이 방울 뛰어 애달픈 국토의 막내 동쪽 먼 심해선 밖의 한 점섬 울릉도로 갈까라. 금수 비단금자와 수놓을 숫자를 씁니다. 장백의 맷불이. 장백은 백두산의 또 다른 이름으로 백두산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서 우리 국토다. 혈연관계로 피부치로 독도를 의인화한 겁니다. 먼 심해선이란 지도에 바다를 표현할 때 점점 깊어질수록 더 짙은 청색으로 푸른색으로 표현합니다. 이런 걸 의미합니다. 이렇듯 기세원 시인님의 이 상징시 또한 독도를 의인화해서 독도의 맨 앞 동쪽 하늘에서 매일매일 떠오르는 해를 맨 먼저 맞이하는 독도를 국토의 장손처럼 대견해하고 걱정해주는 표현이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또 다른 사랑 1이라는 시입니다. 사랑 2도 있었지만 보리개떡 하나만 더 먹고 싶던 불경스러운 마음을 꿈꾸던 어린 시절 이른 새벽 품팔러 간 홀로머니 기다리며 목 느리던 동구 밖 인기척 없이 웅크리고 있던 당산나무 그늘이 무서워 오돌오돌 떨다가 허기져 잠든 밤 소금기 갈라진 입술로 숨 고르며 안아주던 어머니 흙 묻은 몸빼 주머니에서 쥐어주던 뭉개진 새참빵 한 개. 옛날 시골 마을에는 마을을 상징하고 신성시하는 당산나무들이 한 그릇씩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금기 갈라진 입술은 밖에서 힘들게 일을 마치고 돌아온 어머님의 모습을 형상화한 표현으로 보여지고요. 몸빼, 어머님들께서 일하실 때 가장 편하게 입는 옷이 몸빼 바지라고도 하죠. 기세원 시인님 이름에 인간세자 근원 원자를 쓰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크게 확대하면 홍익인간의 이념이 새겨진 이름이기도 합니다. 참 훌륭하신 이름입니다. 지금은 아름다운 국립공원 변산반도와 전북 지역에서 여러 분야의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채석강, 내소사, 식소폭포, 위도, 하섬, 부안댐과 동진강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댐이 30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친환경적이고 가장 풍광이 아름다운 댐이 전북 부안댐이라고 신문지상에서 본 기사가 생각납니다. 격포항, 곰소항, 곰소염전, 그리고 청자박물관도 있고요. 동북아 시대 한국의 두바이를 꿈꾸는 사망금도 있습니다. 여름에는
연꽃이 장관을 이루는 청호 저수지도 있습니다. 내년에는 서해대교보다 1.7km나 더 긴 부안과 고창의 바다를 잇는 8.86km의 노을대교가 착공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듯 산과 바다와 들과 평야와 섬과 댐과 강이 아름답고 먹거리가 풍부하고 안전해서 생거부안이라고 부르는가 봅니다. 기세원 시인님의 시집 속에는 꽃, 사랑, 인연, 이별, 어머니, 고향 등에 대한 시와 여러 가지 사물들을 형상화한 다양한 시들이 망라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 고향의 이곳저곳을 그린 시도 30여 편이나 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국가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 될 수 있다는 말이 있듯이 자기가 태어난 곳을 가장 아름답게 그린 시야말로 가장 한국적인 것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져보았습니다. 앞으로도 기세원 시인님의 멋진 활약과 좋은 시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국립공원 변산반도와 우리 민족의 영원한 아이덴티티, 정체성이자 동질성인 독도를 한 바퀴 돌아본 것 같아 머리가 한결 맑아졌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